이번 시간에는 사실은 저는 미래 가치를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제가 회사를 만나서 처음에 그 어려웠던 시절 또 회사의 창립 배경 요거를 좀 해줬으면 해서 제가 회사에 간판이 걸기도 전에부터 시작했던 저기 때문에 사실은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하다 보면 이 많은 분들 있는데 해서 제가 일부러 적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마 시간 관계상 다는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우연한 계기에 회장님을 뵐 수 있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회장님을 뵈면 모두가 다 회장님 하는 대로 따라서 나도 하겠습니다 하고 따라왔을까요? 지금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보면 왠지 친해지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 있지요. 또 누구를 보면 아이고 나 저놈하고는 상종하기 싫어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팔자가 바뀌려고 하는지 회장님을 볼 때 저는 왠지 가깝게 다가가고 싶고 뭔가 당신과 좀 친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옛날 국민학교 때 내 짝꿍 만나듯이 그런 마음으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회장님을 따라 나선 이유는요, 내 마음이 흔들릴 게 나 자신도 두려웠기 때문에 저는 월요일이면 가방을 싸들고 서울에 찜질방 생활을 하다가 회사가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제가 회장님을 도와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회장님이 우리 승급 프로모션이다 뭐다를 밤새워서 만드는 동안에 저는 그저 사무실도 없어요. 그냥 더부살이 하는 사무실에 저는 뒤에 그냥 먹청히 앉아서 그냥 졸고 있다가 또 뭐 회장님 말상대 한번 해주다가 회장님 뭐 도와줄 거 있습니까? 임 사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집에 내려가 해도 저는 그게 저 자신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저는 괜찮습니다 하면서 찜질방 생활을 저는 했습니다. 찜질방에서 자는 게 안타까웠는지 정말 회장님께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조그만한 이제 사무실 같은 데가 있었는데 거기는 바닥에 난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웅크리고 자는데 우리 부사장님께서 어디서 뭐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 접으면 의자, 피면 침대 이런 거 있지요. 요즘에는 없는데 아주 낡은 거예요. 예, 지금도 어디서 가져왔는지 안 물어봅니다. 아주 낡았더라고요. 이게 어떤 때는 자동으로 펴져버리고 막 이런 건데 그거를 갖다가 부푼 가슴을 안고 바닥이 냉기가 올라오니까 그거를 갖다 놓고 자다가 한두 번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의자 이런 게 또 오래되면 이렇게 푹 들어가서 허리가 그렇게 아픕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어느 날 회장님께서 이제 밤 12시가 다 됐는데 임 사장 이거 옥매트야 내가 쓰던 건데 그래도 쓸만해. 전기는 들어오니까 이걸로 따뜻하게 자. 그거를 옥매트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거를 들고 그 오피스텔 같은 사무실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발걸음이 가벼운지 몰라요. 이야 오늘은 허리도 좀 지져가면서 잠 좀 자겠구나 하고 그거를 가지고 와서 옥매트 카바를 벗기고 전기선을 꽂아야 되는데 코드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옥매트를 3번, 4번을 패대기를 쳐봐도 이게 안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코에 꽂고 잘 수도 없잖아요. 저 그날 저녁에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사람이 기대에 부풀어져 있다가 이게 무너지면요 더 추워요. 그리고 옥매트는 돌로 돼 있기 때문에 더 차가워요. 어찌됐든 이게 우리 회장님의 정말 따뜻한 마음입니다. 언젠가는 이제 신림동으로 조그맣게 옮겨서 당시에는 지금 생각하면 복날이었던 것 같아요. 회장님께서 어디 들통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큰 들통을.
우리 회장님이 들통 들고 오시는 거 안 어울리죠. 그죠? 어쨌든 그거를 낑낑대고 들고 오세요. 그래서 그거를 받으면서 아니 회장님 이건 뭡니까? 조금 있다가 토종닭 한 10마리 올 거거든? 그러니까 오면 요거 해서 푹 좀 삶아. 아침부터 그 조그마한 사무실에 토종닭을 넣고 뭐를 넣고서 푹푹 삶으니까 음식 냄새로 진동이 되겠죠. 그죠? 당시에 우리 대표 사업자님, 윤영성 우리 대표 사업자님께서 그때는 뭐 지금처럼 대표 사업자님, 뭐 뇌할 마스터님 이렇게 안 불렀을 때예요. 아유, 교수님 오셨습니까? 하고 그러면 근엄하게, 뭐 지금도 근엄하지만 근엄하게 뭐고 이렇게 오셨던 때예요. 우리 회장님도 아이 교수님 오셨습니까? 음식 냄새가 펄펄 나는데 우리 대표 사업자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음식 냄새가 확 나니까 약간 미간을 좀 찌푸리시면서 아니 사무실에 음식 냄새가 이렇게 나가지고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들어오시니까 회장님께서 교수님은 이런 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 사업자들 중에는 한 끼 식사도 해결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분들 사기를 위해서 같이 저녁 한 끼 먹어주면 어떨까요? 하니까 흔쾌히 뭐 그러자고 해서 그날 숫자도 많지도 않은데 그 토종닭 10마리 정말 배 터지게 먹었어요. 그래서 거의 다 먹고 제가 회장님께 그랬습니다. 회장님 이제 우리 죽 먹지 말게요. 아니 왜? 우리 사업 죽 쓸 거 아닙니까? 실컷 먹고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제일로 얄밉죠. 그죠? 그때도 감동적이었지만 지금 와서는 더 감동적인 것은 당시에 회장님은 집에 생활비로 1원 한 푼도 못 갖다 주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2006년도 5월 달에 시작이 된 셈인데 2006년도 12월 말일 날 집에 그때서야 200만 원을 갖다 줬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회장님이 너희들부터 벌어. 당신은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이상은 다 더 벌었을 거예요. 제가 나중에 정말 그 얘기를 듣고 그랬었구나. 그런데도 그 아끼지 않고 떡이며 과일이며 통도 커요. 그런 거를 그렇게 싸우셨구나. 우리 앞서 나오셨던 우리 썬바이오텍의 우리 김시병 대표이사님 참 좋으신 분이죠. 역시 유통은 힘이에요. 당시에는 우리 썬바이오텍 대표이사님이요 정말 꾸미지 않고 정말 가식이 없고 좋은 분인데 우리 회장님 파워가 더 셌을까요? 아까 나오셨던 썬바이오텍 대표이사님 파워가 더 셌을까요? 이 파워는 얼굴색하고 상관없더라고 보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 우리가 280만 원 카니발 우리 회사가 그게 사실은 전부였어요. 결국은 그 차는 누구한테 판 것도 아니고요. 폐차 처분됐어요. 폐차.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차를 놔둘 걸 그랬어요. 이거는 폐차가 될 차가 아니고 정말 우리 애터미 역사관에 길이길이 남을 정말 명품인데 이거를 폐차를 시켜서 없앴구나. 그래서 겨우 남아져 있는 게 사진으로만 남아져 있는데 이게 이 회사의 전부였어요. 이게 물류 배송, 이게 사업자들 태우고 다니는 버스처럼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초기에 제가 운전도 많이 했죠. 회장님은 옆에 타고. 그래서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갈 때 저는 또 한 번의 감동을 받습니다. 가면서 회장님은 강의를 그냥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력을 다해서 하시는 분이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사업자 되시는 분들은 우리 회장님이 강의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기력이 떨어지고 쌍코피가 터지고 이거를 막는 거를 못 봤을 거예요. 그거를 보는 저는 회장님이 지쳐서 누워있을 때 조금이라도 차가 흔들리면 깰까 봐 그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가다가
꼭 깹니다. 깨서 반드시 하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꼭 어머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나주에 계시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요. 어머니, 세미나 끝났어요. 이제 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식사는 잘 했어요? 그거를 수시로 전화를 평상시에도 하지만 저는 대단한 것은 어머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1시간 반 이상을 할 때도 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님과 5분 이상 통화를 못해요. 할 얘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야, 전화비 나온다 하고 어머니께서 먼저 끊자고 난리니까 5분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했던 얘기 또 하고 뭐 이제 우리 회장님이 둘째인데 몇째는 뭐 어떠냐 뭐 물어보는가 봐요. 어머니 셋째 넷째 걱정하지 마세요 해서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전화를 자주 하는 사람만이 1시간 이상 통화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어쩌다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5분 이상 통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진짜 효자구나. 정말 이런 분이 효자구나. 효자치고 양심이 불량한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서울에 도착을 하면 때로는 회장님께서 뭐 이렇게 밥도 이렇게 밥은 먹어야지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회장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어떤 삶을 하고 있을까? 저는 애터미 만나기 전에는요, 명절이 그렇게 서럽고, 명절이 그렇게 싫었어요. 저희는 처갓집에 식구들이 많은데, 명절 때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명절 때 동서들끼리 만나면 서로 인사가 뭐예요? 어떻게, 사업은 잘 되시죠? 아, 뭐, 사업 어떻게 잘 되죠? 내 차례가 되면 건너뛰어요. 사업 잘 되시죠? 사업 잘 되시죠? 왜 그러겠어요? 그 짓거리 하는, 뻔한 짓거리 하는데 물어볼 가치도 없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나에게 뭐라고 지적하는 것보다 무관심이 제일로 무섭습니다. 비참해요. 나한테 잘 되냐고 한마디 물어봐 주면 어때서? 왜 내 차례가 되면 건너뛰고 옆으로 가냔 말이에요. 저희 집사람은 설거지만 하고 있어요. 왜? 남편이 뭐 돈 벌어다 주기는 커녕 그러니까 같이 얘기하는 것도 뭐 하니까 설거지가 좋아서가 아니고요. 아침부터 늦게까지 부엌에서 설거지만 합니다. 그거를 저는 알아요. 왜 그러는지. 그래, 내가 당신에게 네. 한 번도 그렇게 표현은 안 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조금만 참고 있어라. 조금만 불편하고 있어라. 돈에 대한 걱정은 내가 해결해 줄게. 그리고 당신의 자존심을 내가 반드시 회복시켜 준다. 잘 나가던 또 손아래 처남은 매형 그 짓거리만 안 하면 내가 상가 얻어주고 해줄게, 도와줄게요. 저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왜? 만약에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지금 제가 먹고 살게 되었다라고 하면 제 뒤에는 반드시 멍해가 하나 따라다녀요. 저 짓거리 하다가 안 하고 이제 정신 차리고 먹고 산다라고. 어떻게 우리 하는 일이 이 짓거리입니까? 이것처럼 좋은 사업이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요. 이 애터미가 싫어도 해야 돼요. 적성에 안 맞아도 해야 돼요. 남자가 적성에 맞아서 군대에 가는 거 아닙니다. 군대 안 가면 진짜 적성에 안 맞는 영창 가요. 적성에 안 맞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군대 가는 거라니까요. 설사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나는 이 애터미가 내 자존심상 하기 싫어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이 애터미를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는 그 돈 1,000원짜리를 호주머니에서 일주일 동안을 쓰지 않았던 적도 있어요. 왜? 돈 1,000원을 못 써서 안 쓰는 게 아니고 내 호주머니에 1,000원이 전 재산인데 이거를 써버리면 수중에 하나도 없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이거를 뭐 쓸 돈도 아닌데 이거를 쓰지 못했던 꾸깃꾸깃 가지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찜질방에 가면은 찜질복을 주지요. 찜질복. 찜질복은 복이 있어요. 거기에 5,000원짜리가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그날은 제가 식혜도 사 먹고 뭣도 먹었어요. 예. 역시 찜질복은 복이 있구나. 예. 지금 생각해 보면 임승택 너도 그때 무척 힘들었었구나. 그런데요, 저는 그때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에이, 당신 지금 성공자가 됐으니까 힘 안 든다고 하겠지. 저는 정말 힘이 안 들었어요. 힘든지를 몰랐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애터미 사업을 만나서 내가 지금 힘들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덜 힘들어서 그래요. 진짜 힘들면 힘든지도 모르고 그 시절이 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왜? 이 회사는 몇 년 후에는 반드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 거다를 저는 분명히 이게 보였어요. 그게 보인 사람은요 절대로 징징대지 않아요. 내가 같이 일했던 많은 분들을 보면 이게 비전이 보이면 하다가 안개처럼 뿌연해지면 징징대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 엄마가 보이면 웃다가 안 보이면 불안해서 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멀리 비전을 분명히 봐버린 사람은요 그게 분명히 봤는데 징징거릴 이유가 없어요. 제가 요즘은 국내에 있는 시간보다 일본이나 타국에 나가져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저는 늘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지만 외국에 나가봐야 이 애터미의 정말로 경쟁력이 어디까지인가를 여기 계신 분들이 봐야 되고 그거를 가슴을 열고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 방법이 저는 어떻게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요. 국내에 있는 분들은요. 그저 네 사업이니까 좋다고 하겠지. 다 그래. 하지만요. 이 애터미의 경쟁력은요. 대단합니다. 일본에서도요. 조만간에 블랙홀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거를 보고 온 사람이에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희망이 있으면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여유가 있는 분도 있고 어려운 분도 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부터 2, 300을 버세요. 어쩌면 몇 천만 원 번다, 5천만 원 번다 이 돈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돈은 우리 대한민국의 최저 생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몇 천만 원 벌 때보다 500만 원 정도를 받고 2, 300이라도 생활비를 주고 나올 때의 기쁨은 지금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서울에 있을 때 겨울이면 해가 일찍 떨어집니다. 신림동 뒷산을 바라보면 불빛들이 이렇게 보이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지금 초사식은 뭐를 하고 있을까? 왜? 이런 한 푼 지원에 도움을 줄 수도 없는 가장이 객지에 나와서 있는데 나는 나라고 마땅히 저녁에 갈 곳도 없어요. 사람들은 발걸음이 바쁘지 어디론가 가는데 그런데 저는 같이 걸어갈 뿐이지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왜? 그날은 어디 가선가 저는 자야 되는데 그때 제 마음속으로 2, 300이라도 내 집에 갖다 주고 내가 객지에서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은 편하겠는데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저 생계비인 2, 300이 제일로 소중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부터 그 돈은 반드시 벌어야 합니다. 나부터 벌고
나부터 벌고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도 2, 300 최저생계비를 벌 수 있도록 도와줘서 10명, 20명, 30명, 50명이 나오면 그때 내가 몇 천만 원으로 가는 거지 먼저 몇 천만 원 버는 일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제가 일본에 가서도요, 역시 이 애텀이 우리 사업은요, 제품이 이 사업을 도와주고 있구나. 이번에 6월 1일 날 지사 오픈했잖아요. 일본에서 감동의 물결이 이어집니다. 왜? 이렇게 양심적인 가격, 이렇게 양심적인 제품, 또 이렇게 수준 높은 강의, 이렇게 수준 높은 회사,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회사가 일본에 상륙할지는 몰랐답니다. 그분들이 알아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동경대 모 교수는 이 애터미 정보를 듣고 모 네트워크 회사에 찾아간 것 같습니다. 가서 한국에 있는 애터미라고 하는 회사가 상륙을 하는데 지금 가격 포스를 낮추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낮추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네트워크의 경영자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거부했을까요? 거부당한 거예요. 지금 잘만 되고 있는데 일본 사회에서는 센세이, 교수 이런 분들은 우리하고는 격이 탈려요. 대접받는 분들이에요. 거기서 거부를 당하고 이분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한숨을 쉬는 거예요. 한숨을 쉬는 거예요. 이분은 이미 몇 년 안에 유통의 대변혁이 일본에서 일어날 거라고 이분은 그렇게 확신하고 그분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결국은 애터미 회원이 되었습니다. 초기에 우리 제품 가격이 보면 무진장 싸지요. 제품 가격이라고 회장님이 말씀을 했을 때 속 좁은 저는 거부했습니다. 회장님, 왜 스스로 우리 가치를 떨어뜨려야만 합니까? 세상에 이 화장품이 이렇게 좋은데 76,500원은 뭡니까? 2, 30만 원 해도 3, 40만 원 해도 잘 나갈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회장님께서 경영은 잠재적 경쟁자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저는 그때는 그 잠재적 경쟁자가 어떤 의미인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걸 알게 됐어요. 역시 경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경제학 책을 몇 권을 쓴 유명한 대학 교수가 이런 경영을 하게 되면 얼핏 보면 정말로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잘 할 것 같지요. 그런데 그렇게 잘된 회사는 없어요. 왜? 이론과 현실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위기 관리 능력이 없어서 문을 닫게 되는 회사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역시 경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회장님의 마음을 아는 한 이 사업을 안 할 장사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할 장사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한다고 싫어합니다. 그렇죠? 회장님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저에게도 임 사장 돈은 벌 텐데 내가 정말 임 사장에게 더 크고 더 엄청난 거를 주고 싶어.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거를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제가 가평 사경회 때 저는 사실 출발도 안 했어요. 그 사경회라고 하는데 임 사장 올 거지 뭐 봐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출발도 안 했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임 사장 어디쯤 오고 있지? 예,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출발도 안 했어요. 그때서야 그냥 차를 몰고 이제 좀 늦게 도착한다고 차 막혔다고 뭐고 가평에 갔더니
회장님이 제 옆에 앉아서 성경책을 찾아주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사경회 때는 끝나고 나면 그거를 인정하는 분들을 일어서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그때 저는 그거를 인정했어요. 근데 못 일어섰어요. 왜? 제가 뭘 모르니까 이 평생 살아오는 동안에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던 내가 그 며칠 알았다고 그거를 건방지게 일어서는 것 자체가 예의에 벗어난다고 생각하고 못 일어섰던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오는데 회장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조금은 이제 뭐 우리가 모시고 왔는데 일어서지 못하면 그 안타까운 거 있잖아요. 예, 그 사람 영혼이 안타깝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참, 이 아린 그런, 회장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제가, 성경 사경회 때는 제가 과감하게 일어났던 기억이 납니다. 늘상 2~3시까지도 회사를 준비하면서 승급 프로모션이라고 종이 한 장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임 사장, 이게 승급 프로모션이야. 봤더니 여기 승급 프로모션 다 아시죠? 네. 뭐 판매 세일즈 마스터가 되면 메인 제품 한 세트를 주고 뭐 노얄 마스터가 되면 5천만 원 법인카드 뭐 이렇게 여행 유럽 여행 또 크라운 마스터가 되면 현금 3억 에쿠스 법인카드 500만 원 유럽 여행 또 최종 직급자인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 현금 10억 법인카드 1,000만 원 에쿠스 리무진 50평 오피스텔을 운전기사 비서까지 회사에서 나가는 봉급으로 해준다. 요거를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당시에 우리 회사가 우리 회장님이 에쿠스를 타고 다녔냐 280만 원짜리 폐차 직전을 타고 다녔을 때예요. 그런데 에쿠스 리무진에 현금 10억에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아이고, 이거를 줄 수 있을까? 그 회사가 줄 수 있을까 걱정할 필요 없고 내가 어떻게 하면 받을까 걱정해야죠. 그죠? 제가 회장님께 그랬습니다. 아니 회장님 왜 이렇게 많이 줍니까? 왜 이렇게 많이 줍니까? 이렇게 안 줘도 되는데. 그때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승급 프로모션의 회장님의 생각을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정한 이 승급 프로모션은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사장단이 되면 10억을 주고 또 단장, 지금은 크라운 마스터라고 하죠. 되면 3억을 주는 이것은 집을 사라고 주는 돈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회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2번 다시 회사를 망하지 않는 회사를 만든다.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는 회사를 나는 만든다. 우리 기업 이념에도 생존이 들어가 있잖아요. 망하지 않는 회사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 레그는 대대로 상속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우리는 대대로 상속돼요. 그런데 그때 회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공식석상에서 얘기하는 거는 전부 다 녹화를 해놔야 된다. 왜? 나중에 50년, 60년 후에는 여기에 50년, 60년 후에 여기 앉아 계실 분 있어요, 혹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죠? 예. 50년, 60년 후에는 여기에 앉아 있을 사람은 우리가 아닌 우리 2세가 우리로부터 코드를 부여받아서 앉아 있는데 돈은 벌겠지요. 그런데 뿌리는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 부모님네들이 초대 회장인 방한길 회장과 더불어서 어떤 철학과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구나. 뿌리를 아는 사람과 뿌리도 없이 무작정 돈만 버는 사람과는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뿌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를 전부 다 편집해서 우리 2세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상속의 의미는요, 생존이에요. 그렇죠?
자, 승급 프로모션은 왜 정해졌느냐?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경영하기 싫어. 임 사장 나오고 바꿀까? 우리 회장님하고 저하고 바꿀까요? 그러면 큰일 나죠. 그죠? 아이고 제가 왜 옵니까? 이 회사 만들기 전에 회장님이 나름대로 건강도 그렇게 썩 당시에는 좋지 않으니까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사업자가 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 자기는. 그래서 그런 회사를 찾으면 제품은 괜찮은데 경영자를 믿을 수 없어요. 경영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제품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게 마음에 든다 하더라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나 또 보상 체계 자체가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할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어서 이 회사를 운영한다. 그런데 내가 과거에 다른 회사에 보니까 리더가 7천만 원, 8천만 원, 1억을 벌게 되면 경영자가 고맙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놈을 없애면 그 돈이 회사로 들어오는 걸로 착각하더란 얘기예요. 리더가 7천만 원, 1억을 벌면요. 회장님하고 회장님 오셨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다른 회사 같으면요. 안 그런답니다. 회장님만 보면 벌벌벌벌 해요. 왜? 제명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개인이 회사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벌벌벌 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든지 숨이 붙어 있어야 돼. 회장님이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을 50개 회원사 쇼핑몰을 할 때 본 거예요. 정말로 나는 회사를 위해서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헌신하고 봉사했더니 정말로 회사에서 당신 회사를 위해서 정말로 고생했습니다. 이제 나가서 편히 쉬십시오. 영원히 유급휴가를 가십시오. 돈은 약속대로 계속 한 달에 1억이든 얼마든 넣어드리겠습니다. 헌신과 봉사를 했더니 회사에서 최소한의 이것만큼은 내가 받고 싶었던 것을 우리 애터미의 승급 프로모션에 집어넣는 거예요. 회장님이 받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대행을 해서 지금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애터미 정보를 듣고 내 아는 사람이 다 이 사업을 동참해야 성공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왜? 저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몇 번 해보다 보니까 양치기 소년이 돼 있어요. 제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 회장님 본의 아니게 저는 양치기 소년이 돼 있어서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낫지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임 사장, 모든 일들은 회사가 바뀌고 일이 바뀌면 아는 사람과 성공하는 게 아니야. 모르는 사람과 성공하는 거야. 5%도 안 돼. 당신이 아는 사람 여기에 5%도 안 될 거야. 지금 돌이켜보면 0.00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정보를 듣고 내 아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줍니다. 그런데 얘도 개념 없고 얘도 개념 없고 얘도 개념 없으니까 나는 개념이 있으려다가 나까지 없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 아는 사람이 이 사업을 동참을 해야 내가 성공하는 그런 게임이 아니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제가 할 얘기는 정말 많은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처음에 오너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회장님 변하지 않을 거예요? 회장님 좋은데요? 회장님 당신 변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따지듯이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왜? 처음에는 가슬게 다 빼줄 것처럼 회사 만들어 놓고요. 안전궤도에 접어들면서 경영자가 싹 변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 지금 입 달렸다고 말은 그렇게 해도 조금 되면 한두 번 당해봤어 내가. 그 안 변할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회장님은 늘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조석지간으로 변합니다. 나도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과 혼이 진정으로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아닌 믿어져 버린 사람은 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게 솔직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경영자로 인해서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왜? 돈을 목적으로 이 회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금은 아이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게 애터미 만화의 독특한 문화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이 회사를 만약에 방길 회장이 만들었다라고 하면 분명히 변질됩니다. 왜? 각자가 내가 500억을 목표로 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500억 이상이 돈이 들어왔어.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이 소중할까요? 귀찮아질까요? 아, 귀찮아. 그냥 벌 거 다 벌었는데 우리 같은 사람 좀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귀찮아. 안 봤으면 좋아. 그런데요,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 사업자들의 영혼을 구제해주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가 축적이 돼도 우리 모두를 절대로 귀찮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영자에게 상처받을 일이 없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양심적인 CEO, 이렇게 양심적인 시스템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거는 가까운 일본 분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30포 해모임, 30포에서 42포, 48포, 54포로 이 얘기만 해줘도요, 일본 분들은요, 정말 순수하시더라고. 그냥 감동의 물결이 옵니다. 폼크렌징이 120mm에서 150mm로 늘렸다. 그런데 가격은 똑같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해모임이 몇 포 들었습니까? 54포. 이게 한 달분이에요? 두 달분이에요? 한 달분이요. 하루에 몇 개 먹어요? 2개. 그러면 부족하잖아요. 주려면 60개를 주던가. 54포는 뭐예요? 아니, 우리 회장님이 6포 드시고 주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처음부터 했던 분들은 안다니까요. 해모임 54포. 처음에는 30포였는데 회장님이 42포, 48포로 늘어났을 때 회장님이요, 유치원생처럼 팔짝팔짝 뛰었어요. 회장님실에서 뛰었다니까요. 왜? 해모임만큼은 돈이 없어 병이 들었는지 병이 있어서 돈이 없는지는 모르는데 대부분 꼭 먹어야 할 사람들이 돈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야, 해모임만큼은 담지 말자. 100개, 1000개, 10,000개 생산할 때마다 원가라고 하는 것은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업자들에게 다시금 다 돌려주는 거예요. 이런 가질 수 있는 것을 내려놓아버리는 경영자는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요. 또 아까 대표 사업자님 말씀대로 하나의 렉으로 나가는 네트워크 마케팅 없습니다. 이게 지금은 나는 뭐 일본도 아는 사람 없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천만에요.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도요, 내 파트너 사장님으로 인해서 그 라인이 자연스럽게 나가게 될 겁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하나의 렉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판례가 없어요. 왜 다른 나라는 하고 싶은데 못 할까요? 소득이 발생이 되면 반드시 세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나라마다 세법이 다르고 이게 판례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국세청에서 판례를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점잖게 사업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 기업 없습니다.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 기업 없어요. 우리가 한 자루에 호박을 3덩어리 놓으면 꽉 차요. 그런데 좁쌀로 이 자루에 한 자루를 채우려고 한번 해보세요. 젓가락으로. 얼마나 힘든가. 그렇죠? 우리는 칫솔이 990원 정말로 잔 매출로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의 1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 좁쌀 작은 단위로 10년 앞선 네트워크 회사보다도 그 매출을 앞서버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제품도 몇 가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네트워크 마케팅의 글로벌 기업을 빼고 현재 1위가 돼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안에 아메이 매출 따라잡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고 끝내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직감적으로 처음 오신 분들 애터미에 대해서 이 애터미의 문화는 뭔가 독특하구나, 그거를 분명히 보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사업을 해서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내
누군가를 위해서 잘 살아야 합니다. 왜?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잘 살면 잘해주고 못 살면 못 해줄 것 같으면 상관없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족에게 반드시 잘해줘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면 나는 반드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반드시 성공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성공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이런 유통을 만나서 돈을 벌지 못하면요, 유통업계를 떠나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가 다 동참을 해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든 없든 이 애터미는 인류기업을 뛰어넘는 초인류기업으로 갑니다.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